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지? 맞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 지난번에 유튜브 촬영을 하고 사실 고민을 해봤어. 무슨 이야기를 이번에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참 인생은 누구나다 도전이고 개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생 있잖아.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험난한 길을 가자라는 제목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 그지?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험난한 길을 뚫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오늘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난한 길을 가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보면 고생 안 하고 부잣집 아들로 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사실 나도 삶에 굉장히 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 누구나 다 그 위기는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도 굉장히 살면서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니까 큰 기회를 만나게 되더라고. 2000년 정도 전후 때 내가 한국에서 유명한 창업 컨설턴트였어. 그래갖고 연간 뭐 2, 3만 명씩 나한테 창업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 당시에 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스포츠서울,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데다가 창업에 대해서 막 기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케이블 TV에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KBS 1TV의 실속TV 주부경제, SBS의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힘, 뭐 이런 데 가서 창업 컨설턴트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시기가 있었어. 근데 그때 제가 이 컨설턴트를 하면서 몇 개의 사업에 손을 댔는데 다 망한 거야. 너무너무 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아내가 갖고 왔던 폐물도 다 팔고 집에서 돈 될 만한 건 다 파는 거야. 그 팔아도 안 되니까 결국은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갖고 강남에 살던 집을 빼서 마포 도화동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서울 중구의 약수동 남산자락에 집으로다가 이사를 갔던 적이 있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명한 창업 컨설턴트인데 정작 사업이 잘 안 돼서 직원들 월급이 맨날 밀릴 정도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삶이 괴롭더라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밤에 막 열이 42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해갖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차병원을 갔는데 병원비가 없어갖고 수속을 밟을 수가 없었어.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어갖고 딸을 다시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었던 적이 있지. 집에 가면 맨날 전기 끊치고 가스 끊치고 전화 다 끊치는 거야. 근데 내가 살던 집에 전세로 갔다가 그것도 이제 돈을 빼가지고 안 돼서 월세로 갔다가 이렇게 사골세까지 가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살던 그 남산자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대문이 이렇게 보여. 화려하게.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퇴근을 하면서 집 앞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지. 전기도 끊겼지. 가스도 끊겼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노트북만 끌어안고 남산자락에 계단에 앉아서 매일 울면서 동대문의 화려한 네온 불빛을 보면서 울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갖고 막 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때 우리 그 막내 처제가 월급 받으면 본인 월급에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띄어서 준 돈 갖고 우선 급한 대로 가스를 비용을 낸다든가 전기 비용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아내와 딸과 아들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죽을 수는 없더라고.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는데. 그래서 막 괴로워하던 찰나에 죽으라는 법이 없는지 마침 그때 내가 컨설팅을 해줬던 그 대기업이 나한테 스카우트 얘기가 온 거야. 그것도 무려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4배가 많은 연봉을 줄 테니까 본인들 회사에 와서 한번 일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고민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한테 말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가족들,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나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친구들, 지인들이 나한테 이제 처자식 더 고생시키지 말고 직장 생활 해라. 이제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그때 가서 다시 사업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때 고민이 엄청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나? 이번 기회에 여기 못 가면 나중에 갈라 그래도 이런 대기업에 못 들어갈 텐데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 사업을 해야지.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해야지라는 막 고민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결과를 못 내겠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양평의 집 뒤에 산에 올라갔어.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 보니까 마을에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무덤들이 보이는 거야. 그 무덤들이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맨날 거짓말만 시키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약주만 드시면 막 폭력적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인품도 좋으신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무덤에 있더라고.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이 무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은 죽어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구나. 아무리 살아있을 때 돈이 많았어도 똑똑해도 훌륭해도 거짓말을 많이 시켜도 욕심이 많았어도 더 이상의 발전은 없잖아.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런데 나는 뭐야?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죽지 않았는데 왜 살아있는데 여기서 포기를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사업의 길을 멈추고 다른 데를 돌아가. 그냥 나는 사업을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막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려서 뛰어놀던 동산들이 있는 거야. 그 동산을 보면서 그래, 산은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산이 나왔다고 해서 돌아가잖아? 그럼 매번 산이 나올 때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산이 나타났을 땐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산이 나오면 넘어봤기 때문에 그런 산을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그래, 인생은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나도 지금 인생에 위기가 왔으니까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산을 넘어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나는 사업의 길을 가게 됐어. 그래서 사업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운이 좋게 얼마 안 있다가 저기 관악구에 있는 신림동에 순대타운이라고 있어. 거기 순대타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돈 8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컨설팅으로 받아서 이것저것 다 급한 빚만 갖고 났더니 나한테 우선 남은 게 2천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약수역 8번 출구 앞에서 다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2002년에 순대타운 컨설팅을 해주고 2003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약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지. 그래서 2003년 8월 6일 날 을지로에 1호점을 차리고 그 해에 2003년 12월 달까지 17호점이 나가게 됐어. 위기를 넘어간 거지. 나는 참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나한테 와닿았던 한 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미국의 로버트 프라우스트라는 분이 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거든. 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식구들이 있어.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대. 그런데 나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갈래 길을 갈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망설이다가 나는 한 길을 선택했대. 근데 그 한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대. 그 길은 풀이 더 우거져 있었고 남들이 가지 않은 발자취가 없는 길이었다는 거야. 그래, 인생은 사업은 이런 거구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결국 인생은 선택인 것 같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로버트 프라우스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에서 말했듯이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잖아. 사람은 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그냥 백수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나처럼 사업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사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훨씬 험난하고 고단하지, 피곤하지. 또 이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많이 타게 되고, 그래서 직장인을 다니는 일반인들과는 또 다른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업가는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신이 선택한 거고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난 나처럼 이렇게 그 뭔가 자신만의 사업을 일으키고 그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보람돼
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그런 굉장히 가난하고 없던 시절 또 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극복을 해서 남들보다는 좀 더 윤택하게 살잖아.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거든. 꼭 동화 속의 그런 소년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좀 삶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만족하고 좀 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거칠더라도 험난하도 자기만의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해. 그래서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젊음이고 청춘이 아닐까 생각해. 우리 한번 너무 편하고 윤택한 그런 길, 삶만 살지 말고 한번 목표를 위해서 좀 다소 부치지만 험난하고 그런 거친 길을 가서 한번 인생의 꿈을 꼭 이뤄봤으면 좋겠어. 고마워.